그를 사랑하는데 왜 그는 당신의 몸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는 좋은데 그가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관계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 데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대부분은 당신의 매력과 무관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이유 7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는 마치 야수처럼 당신을 원했을 겁니다. 매 순간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당신을 놓칠까봐 불안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안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본능이 강했습니다.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려는 욕구가 매우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관계에 금이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방향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설렘이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 예전보다 약해진 거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도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의 애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이라는 것도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표현이 줄어든 겁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나 행동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이건 매우 흔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처럼 약간의 긴장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기만 한 관계에 작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여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적당한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약간의 신선함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커플에게 통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애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 불꽃 같은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온기로 바뀝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서로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밀감을 원한다면 그걸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소통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그런 욕구가 적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밀한 접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당신에 대한 애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인 겁니다. 물론 교제 초기에는 그도 그런 시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의 흐름상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원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교제가 안정된 지금은 본래의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걸 크게 원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거죠.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으니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필요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파트너가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압박 없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이 정말 힘들다면 관계를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 잘못된 게 아닌 단순한 차이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가 이런 성향이라면 평소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할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배려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신체적 접촉만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을 만났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먼저 그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필요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서로가 편안한 지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순히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부모 자식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욕구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도저히 무리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그는 바쁘거나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할 때 당신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엇갈림이 몇 번 겹치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냥 타이밍의 문제일 뿐입니다. 서로의 마음은 상대를 향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시간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태야, 너는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대화 없이 혼자 판단하면 오해만 커질 뿐입니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내가 거절한 적은 없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원했을 때 그가 바빴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단순한 타이밍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보는 거죠.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상황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늘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맞추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서로 맞추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좀 있었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냅니다.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그도 당신을 충분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믿어주는 것도 파트너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교제 초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이때 그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경험이 많은 남성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적거나 오랜만에 연애하는 남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먼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 안 맞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색해집니다. 다시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걸 제안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상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색한 상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먼저 그 어색함을 깨면 됩니다. 원하는 쪽이 가볍게 표현하면 됩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편하게 말해보세요. 아니면 상대가 그런 눈치를 보인다면 받아주세요. 나 괜찮아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타이밍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약속을 잡으세요. 그때 하자고 정하면 기다리는 설렘도 생깁니다. 핵심은 욕구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실행에 옮길지 모르는 거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서툰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분위기를 못 만드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면 서로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더 깊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귀고는 있지만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서로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감정은 분명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마음도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위험 부담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멈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능은 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교제 중이지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지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신체적 관계를 가지면 질질 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 경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상황 파악입니다. 그가 왜 멈추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안심시켜 주세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상황이라면 다릅니다. 그가 브레이크를 걸어준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멈춘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성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도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자, 6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6번째 이유는 거절당했거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거절을 당하면 다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동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가 다가왔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지금은 안 되라고 한마디 했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거죠. 다가가면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피곤해서 그랬어, 지금은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언제든 원하면 다가와도 좋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하고 다시 다가올 겁니다. 남성도 의외로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그를 오랫동안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세요. 괜찮다는 것도 표현이고 원한다는 것도 표현입니다. 소통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남녀를 뒤집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성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의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고 숨기게 됩니다. 당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말해줄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혹시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해줘라고 해보세요. 우리 관계를 위해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냐, 그런 문제는 없어, 그냥 타이밍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은 항상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체력도 줄고 의욕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인 당신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주세요.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건강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둘째, 원래부터 그런 욕구가 적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셋째, 단순히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넷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다섯째, 관계가 깊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섯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일곱째,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면 오해만 커질 뿐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먼저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하려 해보세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체형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이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원인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성급하게 판단하는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사랑이 식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먼저 이 7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말하지 않는 건 물어보지 않는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 큰 갈등이 됩니다. 그 갈등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어색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면 화도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영역입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간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관계의 안정화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걸 열정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모든 연애에는 초기에 뜨거운 열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상대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정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닌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열정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전환된 거예요. 동반자적 사랑은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욕구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고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빈도가 줄거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가 실패한 게 아닌 성장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잘 넘기면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평소 안 하던 것을 함께 시도해보세요. 이런 자극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해주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욕구가 적은 사람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욕구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닌 그냥 개인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입니다. 차이가 크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면 됩니다. 핵심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대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타협이라는 게 꼭 한쪽의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커플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 타이밍 문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에너지가 바닥인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입니다. 해결하려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중요한 약속처럼 취급하세요. 그래야 다른 일에 밀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틀어집니다. 바쁘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 긍정적입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니까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못 만드는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화적인 요소도 작용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표현은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니까요. 추측하고 눈치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서로를 즐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려는 남성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집니다. 그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깊어지면 이별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닌 신중한 겁니다.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아가지 않는 거지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확인해 보세요. 그의 답을 들으면 상황이 명확해질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강력한 감정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게 매우 두렵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멈춰버립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이 의도한 게 아니었어도 그는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해명해 주세요. 그건 너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 순간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편하게 다가와도 좋다고 말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그의 마음을 녹여줄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 거절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안 돼라고만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꼭 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절하되 다음을 약속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이런 배려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7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의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지치면 신체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울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복용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피로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원해 넌 남자도 아니야. 이런 말은 최악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세요. 공격 대신 대화를 선택하세요. 원망 대신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비난은 답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성숙한 파트너의 태도입니다. 또한 비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은 독입니다. 다른 커플은 어떤데 우리는 왜 이런 거야 이것도 안 됩니다. 비교는 상대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위축되고 더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불공평하고 무의미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지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생산적이고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매력 없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 대부분은 당신의 외모나 매력과 무관합니다.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다가오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관계에서도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쌓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접촉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적지만 다른 면에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에게 신체적 친밀감이 중요하다면 그것도 소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게 중요해라고 알려주세요. 상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이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걸 모르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이게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이구나 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도 상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라고요. 이런 소통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결론 짓지 마세요. 사랑이 식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원인을 파악하려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세요. 이 문제는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위기를 잘 넘기면 더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곧 사랑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그 대화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관계가 더 좋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열려 있으세요. 그게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번이면 풀리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안고 가지 마세요. 가볍게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관계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함께 넘기면 더 강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이유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친밀감, 지적 친밀감, 경험적 친밀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관계를 구성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관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줄었더라도 다른 면은 어떤가요? 대화는 잘 통하나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좋다면 관계는 건강한 겁니다. 신체적 부분은 하나의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에서 당신의 관계가 어떤지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분석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그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통하세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함께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